저는 현택수입니다. 경일대학교에서 33년간 이제 봉직을 했고 지금은 경주시 총괄건축가로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으로 81년부터 있으면서 현재는 명예건축가라고 하는 그런 영광도 안고 있습니다. 그 고향에서는 농촌이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에게 꿈은 어떻게 심어줬느냐, 이 법을 전공해서 법관이 돼서 부모님께 이런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닥치기는 언제 부닥쳤냐면,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고1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냥 우리 그 시장말로 하면 좋은 학교에 가려면 이과를 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카운슬링이 있어서 무턱대고 그냥 이과를 택했습니다. 스스로 지금 느끼는 개념이지만 인문학적인 성향이 제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과에는 대학에 갈 만한 과들이 제 마음에 드는 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미술반에서 활동을 하면서 고교 시절까지 쭉 지냈기 때문에 그런 그림 좋아하는 개념의 전공이라면 이과 중에는 어떤 과가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러면 건축과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소위 그 대학에 가야 된다는 개념이 더 앞선 전공성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대학에 이제 건축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제가 건축과에 택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야말로 할 만한 전공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그 건설보다는 설계라고 하는 쪽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이제 항상 슬로건처럼 혹은 신조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꽃은 문화요, 문화의 꽃은 건축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좀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문화유산을 오늘날 짓는다, 이런 청년 시절에 큰 꿈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건축에 소위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설계사무소 간 데는 삼원건축이라고 서울 정동에 그 MBC 방송이 당시에 정동에 있었습니다. 그 MBC 방송 바로 옆에 우리 그 건국대학으로 가신 이호진 교수님, 그리고 정림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김철성 선생님이 운영하던 사무소였습니다. 입사해서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웠지만 한 3년 이렇게 실무에 일을 하다가 당시에 타이로 뭐냐면 우리 설계 대표를 맡고 계시던 이호진 우리 대표님이 대학 교수로서 임용이 되는 바람에 없어졌죠. 그리고 또 옮긴 데가 그 환경건축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옮겨서 또 일을 한 1, 2년 했는데, 그때 또 어떤 적은지 몰라도 저희 소장님은 다 용하게도 교수로 다 되는 거예요. 조철호 선생님이었었는데 또 건국대학으로 또 대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시골 고향으로 가서 좀 어떤 준비 기간을 갖는 동안 이제 대구에서 대학에서 제의가 와서 학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시절을 보내는 동안 건축가의 무슨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품 활동을 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 사무실과 협업을 해서 제가 주로
설계 경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에 응모한 작품이 한 50여 작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30작품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확률로서 당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30년을 꿈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른 30년을 저는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이 빚어낸 결과물로서 이미 건축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가가 그것을 좀 더 매만진다고 그럴까요? 좀 더 빚는다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가가 없던 걸 만든다는 개념보다 이미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틀로 빚어져 있다. 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가는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준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생활 환경이 건축으로 빚어진 환경이고 이 건축이 또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도시와 건축 관계는 점과 선의 관계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건축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건축을 아우른다.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건축과 도시는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 기능적인, 구조적인 이런 면보다는 문화의 가치로서 빛을 발해야 우리 정말 인간다움의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건축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건축가는 일반적 논리로 말하면 저는 세 가지의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남다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건축이 유연성을 지니는가, 유연한가 이런 측면. 세 번째로는 내 건축 안에 뭔가 등게 있는 놈인가.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가. 그게 저는 건축의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정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은 그 부지라고 하는 텃밭에서 자라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회 환경으로부터 건축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분석, 상황의 파악으로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 이것이 곧 남다름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을 철저히 몰입해서 연구함으로 해서 남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요즘 같으면 매우 급변하는 이 사회의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대응, 이걸 위한 개념이 곧 유연성의 확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확정된 기능이라고 하는 것 또한 경직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경직된 행위를 보이지 않죠.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저는 행위의 자유를 주자. 그 행위의 자유를 줌으로 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런 행동의 패턴들이 건축이 가슴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저는 곧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를, 어떤 철학을 그 안에 불러 넣을 거냐.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절에는 이 모든 것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걸 따졌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신적인 면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도 다다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허망한 것처럼 건축에 또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 또한 허망한 건축이 된다. 안도 다다오는 그 건축의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서 자연을 굉장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명이 발전함으로 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매우 감정이 쇠약하다. 그러한 자연에 대한 쇠약함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또 재생시킬 수 있느냐는 개념에서 이제 빛을 담고 바람을 담고 물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죽어있는 물체에 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놈이 생명력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건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다른가, 또 유연한가, 의미로운가, 이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담 건축과 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요즘은 그게 이제 아양 아트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양 아트센터는 그 제가 전통 건축의 개념을 현대 건축에 좀 접목시키고자 노력을 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전통 건축은 그 건축으로만 완결성을 지니지 않고 외부 공간과 소통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 보면 체의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행랑체, 안체, 사랑체. 그런데 행랑체, 안체, 사랑체가 이 자기 역할을 과연 행랑마당이나 앞마당이나 사랑마당 없이 할 수 있었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외부 공간과의 적절한 소통과 연계에 의해서 오히려 서양 건축이 지니는 건축만으로서의 완결성에 더한 어떤 훌륭한 가치를 저는 발현시킬 수 있고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아양 아트센터는 그 세 가지 동이 있었습니다. 대공연장 동, 그리고 수영체육하는 동, 하나는 주민복지 개념의 동,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는 체의 분류처럼 놓고 그것이 다른 성격의 바깥 야외 공간과 이렇게 적절히 관계 맺음을 시켰다, 이런 생각을 들고, 외형적으로 중요시한 것은 대구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는 동대구 IC로 지나면 그 공원에 동구 문화 아양 아트센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뒷배경에는 멀리 팔공산의 산세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장이다 보니까 이 프로세늄의 이 타워가 항상 있고 공연장에 객석이 있게 돼서 항상 일반적으로 공연장은 이 평평한 어떤 마무리 지붕선에서 이 프로세늄 갖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무대 부분이 직각으로 바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저는 조금 특히 뒷배경에 있는 그 팔공산의 부드러운 곡선과는 너무 상충하는 싸움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대구 최초로 그 무대 상부로부터 객석까지를 곡선의 흐름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실상은
대구의 오페라 하우스도 그런 형태를 가졌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 아양 아트센터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이전에 설계도 됐고 완공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명대학에서 50주년 기념관을 만들면서 대구가 이제 음악도시로 이렇게 포부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페라 도시, 세계 오페라 도시로 대구가 발돋움하면서 최초로 그 오페라 하우스를 현상 공모가 나왔는데, 그때 또 용케도 그 현대 건축의 김무건 선생님하고 협업을 해서, 토담 건축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협업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초기 안과 완성된 안은 거의 그 180도 변했습니다. 그걸 뭐 잘됐다 잘못됐다 보다는 이제 사학이 갖는 그 주인 의식으로서 그 대학이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이제 이 건축이 변모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